엄마, 나 아빠가 저렇게 계속 얘기하면 아빠 죽는 순간까지도 안 보고 살 거야. 제 둘째 딸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던진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본 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폭이었죠. 저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살고 있는 73세 김선옥입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위해서 하는 말인데 뭐가 잘못됐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저희 부부는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한다고 한 말이 되려 독이 되어 돌아온 적 말이에요. 아이들이 집에 와도 아빠 얼굴만 보면 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을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도 어색한 침묵만 흐르고 결국 자녀들이 핑계를 대며 일찍 떠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남편이 30년 넘게 아이들한테 계속 똑같은 것만 강조해 왔어요. 그게 부모 노릇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40년 지기 친구 영자 언니가 급하게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선호가, 내가 더 이상 못 보겠어서 온다. 네 남편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 부부 정말 아무도 없이 죽을 거야. 그때 영자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도대체 뭔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선호가, 네 큰딸이 어제 나한테 전화했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큰딸이 영자 언니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자 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어요. 선호가, 큰딸이 어젯밤에 울면서 나한테 전화했어.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하던지. 울면서요. 우리 딸이 왜요? 형부 때문이야. 형부가 아이들한테 계속하는 그 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뭔데요? 영자 언니가 찻잔을 놓으며 똑똑히 말했어요. 형부가 30년 동안 아이들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잖아. 효도. 효도가 뭐가 나빠요? 선호가, 문제는 효도 자체가 아니야. 형부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문제라는 거야. 영자 언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큰딸이 그러더라. 아빠가 맨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자식돌이다. 효도 안 하면 자식도 너희한테 효도 안 한다. 부모 버리면 하늘이 벌 준다. 이런 말만 30년째 반복한다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선호가, 영자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만 오면 형부가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생일날에도 효도 얘기, 명절에도 효도 얘기, 좋은 일 있을 때도 효도 얘기. 그러고 보니 남편이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항상 효도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형부가 효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자 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너희는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 몰라. 내가 너희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봐. 나중에 내가 늙으면 너희가 책임져야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설마 남편이 그런 식으로? 그뿐만 아니야. 큰딸이 그러더라.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남자친구 소개받았는데 형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연애할 시간에 부모 생각이나 해라. 부모가 너 키우느라 연애도 못했다라고 했대. 그리고 큰딸이 취업했을 때는 뭐라고 했게? 이제 월급 받으니까 부모한테 용돈 줘야지. 효도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야 라고. 점점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그런 말들을 했었나요? 저는 그냥 아빠가 아이들 걱정해서 하는 말이려니 했는데 선호가 더 충격적인 건 더 있어요? 큰딸이 결혼 준비할 때 형부가 한 말이야. 시집 가면 친정 부모 더 잘해야 한다. 남편 가족보다 친정 부모가 우선이어야 해라고. 그 순간 무릎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영자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 이모,
저는 30년 동안 아빠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효도 요구만 받았지 그냥 딸로서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라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아빠가 제가 좋은 직장 다닌다고 칭찬해 준 적도 없어요. 대신 이제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만 하시죠라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축하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시집 가서도 친정 부모 잊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라고. 언니, 선호가 이게 끝이 아니야. 아들도 마찬가지래.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할 때 형부가 뭐라고 했게? 남자가 부모 봉양 못하면 사람도 아니다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둘째가 제일 심각해. 얘가 연애하겠다고 했을 때 형부가 뭐라고 했는데요? 연애도 좋지만 부모가 늙어간다는 걸 잊지 마라. 부모한테 시간을 더 써라라고. 그래서 둘째가 그런 말을 했구나. 아빠 죽는 순간까지도 안 보고 살겠다고. 선호가 큰딸이 어제 울면서 한 말이 뭔지 알아? 뭐라고 했어요? 이모, 저희는 30년 동안 아빠한테 사랑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효도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진 사람으로만 살아왔어요. 이제 정말 지쳤어요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영자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효도 스트레스 털어놓기를 하고 있대. 단체 채팅방을요? 응. 아빠 효도 요구 대처법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어서 집에 갔을 때 아빠가 또 효도 얘기 꺼내면 어떻게 화제를 돌릴지 작전 회의를 한대. 이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짓까지. 선호가 이제 알겠어? 왜 아이들이 집에 안 오려고 하는지.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둘째 결혼건 정말 심각해. 뭐가요? 둘째가 그러더라. 결혼식 날 아빠가 하객들 앞에서 우리 딸이 시집가도 친정 부모 잘 모실 거예요. 효도하는 아이로 키웠거든요라고 말할까봐 너무 무섭다고.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 안 모시는 게 낫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영자 언니가 급히 제 손을 잡았어요. 선호가, 내가 형부한테 직접 말해야겠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발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아이들한테 했던 그 수많은 효도 얘기들이. 안녕하세요. 영자 씨 오셨네요.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영자 언니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형부, 오늘 형부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저한테요? 뭔 말씀이에요? 형부, 아이들이 형부를 피하고 있어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뭔 소리세요? 영자 언니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형부, 아이들이 형부의 효도 강요를 견딜 수 없어 해요. 뭔 소리세요? 효도 강요라니.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영자 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언제 효도를 강요했다고. 형부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영자 언니가 남편을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부, 솔직히 물어볼게요. 아이들한테 효도 얘기 얼마나 자주 하세요? 그야, 부모 된 사람이면 당연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식들이 효도하는 게 맞는 거고. 형부, 그게 문제예요. 영자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어제 큰딸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드릴게요. 사랑 표현 대신 의무감을 강요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형부,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 고생했다,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대신 항상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야 한다. 효도가 자식 도리다. 이런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부모 고생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형부,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영자 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큰딸이 대학교 수석 졸업했을 때 형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뭐라고 했더라. 이제 좋은 직장 구해서 부모한테 보답해야지라고 했어요. 축하한다. 잘했다가 아니라 보답 얘기부터 하신 거예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아들이 군대에서 상 받고 왔을 때는 뭐라고 하셨게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이런 아들이면 나중에 부모 봉양도 잘하겠다라고 하셨다는데요. 그게 뭐가? 형부, 아이들은 30년 동안 아빠한테 한 번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랑에 효도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영자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호가 사랑은 표현해야 전달되는 거야. 형부는 30년 동안 사랑 표현은 안 하고 의무감만 심어줬어. 그 순간 큰딸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남편이 딸을 안아주거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사랑을 마음이 아닌 거래로 대하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형부, 영자 언니가 계속했어요. 형부는 아이들한테 사랑을 거래처럼 만드셨어요. 거래요? 그게 무슨, 내가 너희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너희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봐.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시죠? 남편이 움찔했어요.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게 그냥 아이들이 부모 고생을 알았으면 해서. 형부 둘째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모아서 형부 생신 선물 사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 쌀 돈 있으면 부모한테 용돈이나 줘라고 하셨죠? 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그렇게 받으시면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둘째 표정이 얼마나 상했었는지. 그리고 아들이 첫 월급 받아서 가족들한테 치킨을 사왔을 때도 이런 거 먹을 돈 있으면 부모 통장에 넣어라라고 하셨다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들이 뭘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이 항상 더 많은 걸 요구하셨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거래인가요? 영자 언니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조건부 사랑이라고 해요. 아이가 뭔가를 해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평생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돼요. 감정적 죄책감 조작이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해요. 형부, 영자 언니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형부는 아이들한테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죄책감이요? 부모 버리면 하늘이 벌 준다. 효도 안 하면 내 자식도 너한테 효도 안 한다. 부모한테 잘못하면 복 받을 생각 마라. 이런 말들 말이에요. 남편이 변명했어요. 그건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훈이잖아요. 형부, 큰딸이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요? 영자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이모, 저는 30년 동안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면 안 되고 아빠가 원하는 효도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라고.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한테 죄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진 사람들이야 라고.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친구들 만나겠다고 했을 때 형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친구보다 부모가 우선이지.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친구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시면서 죄책감을 주셨죠?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아들이 보고 싶어서. 형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아들을 죄인 만들듯이 말하세요? 영자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이용해서 자녀를 통제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한대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게 된다고. 일방적 희생, 강요와 미래를 통제하는 게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형부. 영자 언니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형부는 아이들의 미래까지 효도로 묶어버리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큰딸이 결혼할 때 형부가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시집가도 친정 부모 잊지 말라고. 그랬나? 그뿐만 아니에요. 남편 가족보다 친정 부모가 우선이어야 한다. 명절은 친정에 먼저 와야 한다. 용돈도 친정 부모한테 더 많이 줘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셨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말까지 했었나요? 그래서 큰딸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영자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댁에서 우리 딸을 친정 바라기라고 부르면서 눈치를 준대요. 형부가 시킨 대로 친정을 우선시하니까 시댁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해도 부모 모시는 게 아들 의무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부모가 우선이다라고 하셨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부모 모시는 게. 형부, 그래서 아들이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형부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영자 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되면 시부모 모시는 게 첫 번째 의무야. 남편보다 시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해라고 하셨다는데요. 그게, 그럼 안 되나요? 형부, 그 여자친구가 그 말 듣고 바로 아들이랑 헤어졌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들이 연애가 안 되는 이유가 남편 때문이었다니. 그리고 둘째가 제일 심각해요. 둘째가 왜요? 둘째가 연애하겠다고 했을 때 형부가 뭐라고 하셨어요? 글쎄, 뭐라고 했더라. 연애할 시간에 부모 생각이나 해라. 결혼하면 부모 못 볼 텐데 지금이라도 효도해라라고 하셨다는데요.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서 둘째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남자친구한테 우리 아빠가 너무 스트레스야. 연애하는 것도 죄 짓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울었대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도 형부가 계속 결혼해도 친정 부모 우선이다. 명절마다 친정에 와야 한다라고 하시니까 예비 신랑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둘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차라리 결혼식에 아빠를 안 모시는 게 낫겠어요. 아빠가 결혼식장에서도 또 그런 말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라고.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결혼식에 아빠를 안 모시겠다고? 형부, 지금까지 제 말 들으셨어요? 영자 언니도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30년 동안 아이들한테 사랑 대신 의무감만 주고 거래 관계로 만들고 죄책감으로 올가매고 미래까지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형부를 피하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저는 아이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형부, 그게 문제예요. 영자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부는 30년 동안 나를 위한 효도만 강요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사랑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양손으로 감추어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영자 언니가 남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형부,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변하셔야 해요. 영자 언니가 떠난 후 거실에는 남편과 제가 둘만 남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도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거실에 울리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자 언니 말,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빛이 3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당황하고 혼란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공허한 표정이었어요. 선호가, 내가 정말 그렇게 아이들한테 했나? 여보, 아니야. 나는 아이들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한 말인데 남편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자 언니가 해준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30년 동안 아빠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사랑에 항상 효도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분으로 살아왔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말했어요. 선우가 나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봤어. 무슨 생각을요? 내가 정말로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나? 그 질문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남편이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잘했을 때 진심으로 칭찬해 본 적이 있나? 조건 없이? 남편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 그제야 이해됐어요. 남편도 어릴 때부터 효도해야 하는 자식으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자식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였어요. 여보,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아. 아이들이 나를 이미. 아니에요. 영자 언니가 그랬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날 오후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선우가 나 큰딸한테 전화해 볼까? 갑자기요? 응, 그냥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어.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큰딸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 은정아. 나 아빠야. 네, 아빠. 웬일이세요? 큰딸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또 효도 얘기를 할까봐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안부 궁금해서.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은정아.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네. 아빠가 왜요? 그냥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서.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은정아, 너 거기 있어? 네, 있어요, 아빠. 큰딸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해. 조건 없이. 그때 전화 너머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응, 딸아. 아빠, 저도 아빠 사랑해요. 남편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 통화 이후로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전화할 때도 예전처럼 효도 얘기부터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냐, 힘든 일은 없냐, 아빠가 도울 일은 없냐, 이런 말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이 또 큰딸한테 전화했어요. 은정아, 아빠야. 네, 아빠. 은정아,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했던 말들 돌이켜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 아빠, 너를 사랑해서 한 말이었는데 너한테는 짐이 됐을 것 같아서. 아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너한테 효도 강요했지. 너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아빠한테 잘해달라는 요구만 했지. 큰딸이 한참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아빠, 사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응, 알아. 영자 이모한테 들었어. 아빠한테 사랑받는 느낌보다는 항상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 통화 후에 남편은 둘째와 아들에게도 연달아 전화를 했어요. 아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준우야,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부모 봉양 얘기만 했지. 너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아빠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행복했으면 좋겠어. 부모 봉양은 그건 내 마음이야.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저도 부모님 잘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래, 그렇게 하자. 둘째한테는 더 구체적으로 사과했어요. 수정아, 아빠가 내 연애하는 것도 방해하고 결혼 준비하는 것도 친정 위주로 하라고 강요했지. 아빠, 이제 그런 말 안 할게.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신랑하고 행복하게. 아빠, 그럼 결혼식에 물론 가야지. 아빠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 결혼식 날에는 아빠가 효도 얘기 일절 안 할게. 그냥 내 딸이 예쁘다고 행복하라고만 할 거야. 둘째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저 아빠한테 그런 말 했던 거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할 만한 말이었어. 아빠가 미안하지.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큰딸이 먼저 집에 왔어요. 사위와 손주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아빠, 엄마 왔어요. 어서 와, 은정아.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딸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손주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바보같이 굴어서 미안했다. 아빠, 은정아, 아빠가 앞으로는 너한테 효도 얘기 안 할게. 대신 너를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날 저녁 식사 때 정말 남편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으면 시집 가서도 친정 부모 잊지 마라. 명절에는 친정에 먼저 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을 텐데 대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정아, 시댁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게. 아빠, 그리고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사위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장인 어른한테서 그런 따뜻한 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인사드려요. 여자친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우리 며느리가 되면 시부모 모시는 게 첫 번째 의무라고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어서 와요. 우리 준호가 평소에 얘기 많이 했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따로 말했어요. 준호야, 아빠 네 여자친구가 너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부모 모시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너희 둘이 먼저 행복해.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둘째 결혼식 날이 왔어요. 결혼식장에서 남편의 축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수정이가 오늘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어서 아빠는 너무 행복합니다. 신랑, 우리 딸을 잘 부탁해요. 그리고 수정아,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많은 걸 요구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게. 너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빠가 원하는 전부야. 둘째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남편을 껴안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어요. 선호가,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뭐요? 사랑이 뭔지, 진짜 부모의 사랑이 뭔지. 여보, 30년 동안 나는 아이들한테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기만 했어.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간단했어. 그냥 아빠의 사랑이었어. 조건 없는 사랑. 맞아요, 여보. 앞으로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 거야. 효도 요구하지 말고. 그 후로 정말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고 전화 통화도 길어졌어요. 예전처럼 아빠 또 그런 얘기할까봐 걱정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딸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고 아들은 여자친구와의 계획을 얘기해주고 둘째는 신혼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남편을 다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라고 존댓말로 불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말도 편하게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외식을 했어요. 남편 생신이었거든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손주들까지 모여서 축하해 주니까 남편이 얼마나 행복해하던지. 고맙다 얘들아. 아빠가 정말 행복해.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가 그동안 바보였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 여러분,
저희 가족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30년 동안 남편은 아이들에게 효도를 강요했어요. 사랑 표현 대신 의무감을 심어주고 조건부 사랑으로 거래 관계를 만들고 죄책감으로 올가매고 미래까지 통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에게 효도를 강요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에게 효도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말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아이의 성취를 칭찬할 때도 이제 부모한테 보답해라 대신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라고 말해 본 적이 있나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그래서 부모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대신 괜찮다, 아빠가 도와줄게라고 말해 본 적이 있나요?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효도해라 대신 사랑한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올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이에요. 남편이 변한 후로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면서 저는 확신해요. 진짜 효도는 강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오늘 당장 자녀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효도 얘기 말고 그냥 사랑한다고요. 분명히 자녀도 나도 사랑해라고 답할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효도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